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에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래서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자리에 계시는 한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비나 또는 검찰권 남용이라는 논란 이런 것들을 불식시켜 주실 필요가 있겠지요. 저는 이 정권이 워낙 못하고 이 정권의 잘못하는 점을 용기 있게 지적을 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도가 높이 나오는데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될 검찰총장에 관해서 정치적 평가를 하는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뉴스와이드 오늘은 좀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지치게 만들고 있는 추윤 갈등.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5달 앞으로 다가온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차기 대선까지 그 영향이 매우 크지요. 특히 오늘은 또 상당히 중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자, 이런 부분들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좀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나와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두 분은 서로 잘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들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추이도 좀 보고 또 지지율이 어떻게 바뀌는가 여기에는 어떤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느냐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들어보고 싶었는데 네. 아시다시피 방금 전에 윤석열 총장이 직무 복귀한 게 워낙 핫한 뉴스라서요. 이 부분 좀 더 먼저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윤석열 총장 직무 복귀하면서 던진 그 말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하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는 거죠. 한번 그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고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법원 결정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검찰 구성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출근해서 어떤 업무 하실 건가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 장관님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전 윤석열 총장 직무 복귀하면서 던진 메시지 들어봤습니다. 이택수 대표 네. 상당히 좀 얼굴이 상기되어 있는 것 같죠? 윤석열 총장. 네, 그렇게 예. 보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예. TV 토론도 그렇고 일반 유권자들,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그 태도, 애티튜드를 예. 보게 되는데 일단 굉장히 자신감 있고 당당한 표정으로 입장을 했는데요. 최근 이제 공교롭게 또 리얼미터 오마이뉴스 조사가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예. 그동안에 리얼미터 조사 다자구도에서는 3위였었는데 예. 2위까지 올라갔고 물론 대선 지지율 오차범위에서 말씀이죠? 네네. 예. 3강구도 지금 1위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들도 기존에 있었고요. 예.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또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2위가 아니라 1위 로 올라설 수 있는 예. 그런 계기가 마련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예. 당청 지지율이나 이제 민주당 지지율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면서 대선 지지율 언급하신 것은 윤석열 총장의 태도에서 나 대선 주자 탑3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야 이런 것을 느끼셨다는 얘기인가요? 꼭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마 윤 총장 본인도 예. 최근에 언론에 여론조사 보도가 나온 예. 것도 알고 있을 거고 또 지지율이 지금 계속 상승 중이라는 거. 예. 또 한편으로는 당청에서 어떻게 보면 핍박받는 그런 예. 모습도 지금 읽혀지기 때문에
그런 과정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어떤 그런 심정이 표출된 그런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선 지지율 관련해서는 좀 뒷부분에 여쭤보고 네. 싶었는데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이 3등 안에 항상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자기를 빼달라고 했다면서요? 네. 그런데 그 뒤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넣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빼면은 곤란하니까 넣는 겁니까? 이제 과거 같으면은 그 여론조사 기관이 이제 자의적으로 인지도가 높거나 아니면 다른 조사 기관에서 지지율이 높은 예. 그런 분들을 이제 선정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런 자의적인 선택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부탁에 예. 전화들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뭐 갤럽도 그렇고 리얼미터도 그렇고 주관식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이 호명하는 분들을 가급적이면 있는 그대로 이제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최근 한 뭐 1, 2년 전부터 도입된 방식이고요. 그 과정에서 갤럽도 그렇고 리얼미터도 그렇고 윤석열 총장을 지지한다는 분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이 코리아 리서치라는 조사 예. 기관이 조사할 때 빼달라는 요청을 직접 했었고, 근데 이제 다른 조사 기관들은 다 돌릴 수는 없었겠죠, 그런 전화를. 그래서 갤럽이나 리얼미터는 워낙 국민들의 지지가 많은 분 중에 한 분이었기 때문에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사에 포함시켜서 빼달라고 요청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의무는 아니고 그냥 참고 그렇습니다. 사항입니까? 뭐 공직선거법상 뭐 그런 법조항이라든지 의무조항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의뢰 언론사라든지 조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빼달라는 전화 안 옵니까? 최근 들어서는 직접 온 것은 없었고요. 예. 뭐 일부 정치인들 중에는 빼달라고 했지만 또 확인 전화를 해보면 뭘 또 굳이 빼냐 뭐 이런 참모들의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 예. 근데 윤석열 총장은 어차피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뭐 직접 연락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일부 정치에는 관심 없고 아무튼 윤석열 총장이 그전에는 빼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빼달라는 요청한 적이 없다. 예, 이것은 최근 팩트군요. 네, 최근 들어서는 없었고. 알겠습니다. 굳이 뭐 꼽자면 유시민 사장 같은 경우는 예. 빼달라고 이제 아주 강하게 요청을 예. 하는 정치인 중에 한 분입니다. 예. 배종찬 소장, 네. 대선 지지율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 대선 지지율이 계속 거의 뭐 오차범위 안에서는 세 사람이 지금 똑같은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차기 대선 후보 구도에서 윤석열 총장이 부각되는 이유는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보수층이 윤석열 총장 지지로 이제 쏠리는 현상입니다. 근데 오늘 출근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명분 확보, 예. 네 글자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출근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오늘 출근했을까? 일하는 모습. 그러니까 법치수호와 헌법질서 확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명분을 강조하고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다. 이 이야기는 사실 검찰 조직을 뛰어넘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차기 대선 후보 구도에서도 불과 2, 3개월 전에는 1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올라갈 수 있는 동력도 충분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윤석열 때리기가 진행되면서 이것이 중도층까지 결합되면서 윤 총장의 지지율이 올라간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일 출근해도 가능할 수 있을 텐데 예. 오늘 출근한 것은 더 명분을 축적을 하는 예. 것이죠. 이렇게 되면 지금 윤 총장이 그동안에는 한 20%대에 가까운 20%대의 여론이 모아졌을 때는 지지율이 나올 때는 좀 보기가 좀 좁혀졌을 때 그럴 때나 윤 총장의 지지율이 또 높게 나오든지 또 가상 대결인 경우에 있는데 다자 대결 구도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후보가 거론된 상황에서 이 이재명 지사 그리고 이낙연 대표와 그 용호 상박에 예. 박빙의 승부를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는 국민의힘 지지층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예. 그러니까 중도층까지 결합하는 이유는 지금 관련된 여론을 보더라도 이 추미애 장관의 지금 조치가 너무 심하다, 과도하다 예.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중도층까지 결합한 것으로 풀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배 소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대선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기존 지지층도 있지만 얼마나 이 시기에 많이 부각이 되고 또 어떤 말들이 언행이 영향을 미치느냐에 좌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윤석열 총장이 중심에 서 있고 또 오늘 이런 메시지도 전하고 다시 복귀하고 이긴 자의 모습도 보이고 그러면 이 상황을 놓고 금년간 지지율 조사를 한다면 바꿔질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런 이유가 바로 이제 중도층입니다. 예.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그냥 추세만 말씀드리면
가장 위기 국면으로 인식되는 이유는 바로 중도층의 이탈입니다. 예. 특히 이제 서울 지역과 부산 지역은 내년에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경제, 부동산 또 가덕도 신공항의 이유도 있겠지만은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정치적 부담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정치적인 현상이 뭐냐? 현안이 바로 이 검찰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충돌입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중도층이 계속해서 이탈하고 지역적으로는 서울과 그리고 부산,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중에 핵심 지지층은 바로 호사화입니다.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인데 호남은 호남하고 40대 그다음에 40대와 뭐요? 화이트 칼라 화이트 사무직인데 칼라. 호남은 견고합니다. 그런데 40대와 화이트 칼라는 좀 요동치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기본적으로는 이 40대와 화이트 칼라도 똘똘 뭉쳤었는데 지금은 이념적 기반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념적으로는 지지층이 결집되는데 좀 더 정책적으로 40대와 화이트 칼라는 부동산, 경기, 코로나 이런 상황들을 지금 영향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최대한 이 검찰 개혁이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동반 사태가 나오는 이유도 청와대도 매일매일 여론을 수렴합니다. 매일매일 여론의 데이터를 파악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통령이 전달 안 됐을 리가 없거든요. 국정상황실을 통해서든 비서실장을 통해서든 이거 상당한 위기 국면이구나. 바로 이런 인식이 지금 청와대에 있는 것이죠. 이 대표께는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선 지지율 이렇게 조사해 보면 이렇게 변동하고 이럴 때 어떤 요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던가요? 그 당시에 뉴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요. 예. 이제 뉴스가 요즘에는 과거 뭐 조간석간 이렇게 우리가 의지했던 예. 때와는 달리 포털 뉴스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가령 윤석열 총장이 오전 다르고 오후 이제 다를 겁니다. 예. 오후에 조사하면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확 오른 것으로 나올 것이고요. 또 국민의힘 지지율도 오른 것으로 나올 테고 당청 지지율은 반면에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조사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뭐 최근 들어서 한 최근 5개월 정도 계속 상승세를 보였었고요. 특히 지난번 국감에서 정치할 의사를 이제 예. 물어본 그 질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뭐 퇴임 후에 봉사할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 근데 이제 정치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봤을 때는 이제 그거 말씀드리기 어렵다. 근데 예. 부인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좀 밝힌 것으로 읽혀졌고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지지율이 조금 더 올라갔으면 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직무 배제가 있었던 주 초중반까지는 당 청질이 좀 안 좋았다가 또 판사들의 이 사찰 논란이 있으면서 다시 주 후반에 좀 올랐는데 또 주말 지나면서는 또 직무 배제 이 행정 법원의 이제 판결이 임박하자 또 다시 당 청질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무튼 그때 뉴스에 따라서 굉장히 이 말씀하셨던 중도층이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게- 대통령 예. 지지율의 변수가 되는 것은 국정수행의 지표는 원래는 세 가지입니다. 경, 북공, 예. 경제, 북한, 공. 이 공약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공약은 검찰 개혁이거든요. 예. 그만큼 지금 북한과의 남북 관계는 다포 상태고 경제는 지금 평가하기가 참 선뜻 이 평가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예. 코로나 국면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경북공에 하나 더 붙이면 이제 코로나입니다. 예. 근데 코로나가 확산되는 국면에 정부가 대응을 잘하고 있다. 특히 이제 외국과 비교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1차, 2차 때와 다른 건 지금 3차 때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확산이 되면서 정부가 방역을 잘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일까요? 예. 남북관계 대통령이다 아니면 경제 대통령이다 바로 개혁 대통령입니다. 근데 개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 개혁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오래 지난한 시간을 가지고 또 충돌하다 보니까 중도층이 지금 이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서울이라는 말씀, 부동산과 겹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중도층이 이탈하면서 가장 큰 타격은 이 검찰과 또 법무부 장관의 충돌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예. 호사화, 경북공 오늘 뭐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이 두 거물을 모시고 너무 시간이 짧아서 죄송합니다. 오늘 뭐 특별한 일이 생겨가지고 한 번 더 나와 주세요. 네, 시간이 얼마 안 네. 남았는데 끝으로 하나만 이 대표께 네.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당장 내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변수라고 그럴까요? 영향을 미칠 요인 뭐일까요? 가장 큰 변수는 구도의 문제입니다. 구도. 이제 선거는 인물, 정책, 구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일단 구도, 특히 보수 중도 진영이 특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고 또 금태섭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오거나 그 외에 또 인물들이 범보수에 흩어진 후보로 나온다라고 하면 1대1 구도가 돼도 사실 국민의힘 혹은 보수 후보가 이기가 만만치 않은 선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범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 연대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전 배종찬 포인트라고 할 수 소장님은요. 있겠습니다. 서울은 부동산이 될 가능성이 높죠. 부동산. 근데 부산은 조금 다를 겁니다. 가덕도 플러스 정치 현안. 특히 이제 윤 총장과 관련된 이슈는 내년 보궐선거에도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동반 사태냐, 아니면 이것이 계속해서 길어지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산은 가덕도 플러스 정치 현안, 윤석열 총장 관련건, 서울은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네. 예.